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9일 금요일에 온 시카고 뉴스 허일숙입니다. 오늘 아침 시카고를 뜨겁게 달군 뉴스는 단연 오바마 대통령 센터 오픈과 관련된 소식들입니다. 정재계 인사들이 출동했던 어제 개관식에서 행한 오바마 전 대통령과 또 미셸 오바마 여사의 연설은요, 많은 이들에게 변함없는 감동을 선사해 줬습니다. 오랜만에 장성한 두 딸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어제 연설에서 40여 년 전 낡은 차를 몰고 시카고에 처음 왔던 때를 회상했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내가 찾던 삶의 목적과 공동체, 또 신앙을 발견했다고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시카고에 대한 애정을 유감없이 마음껏 표현했습니다. 미셸 오바마 여사는요, 남편의 재임 기간 8년을 용광로 속에서의 시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출생지 등에 대한 정치적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 오바마 전 대통령의 고집스러운 낙관주의, 또 그의 도덕적 품격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미셸 여사는 그 누구도 누가 진정 미국인인지 판단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어요. 이 오바마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도 마치 아름다운 공원을 산책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라고 이 자신의 마음속 깊은 얘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정말 빠져들 수밖에 없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이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진가를 여지없이 보여준 어제의 연설, 또 게스트들의 연설이 아니었나 합니다. 저는 오바마 대통령을요, 그의 상원 의원 시절 연설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그때도 청중을 사로잡는 명연설을 때마다 했었습니다. 그가 97년에서 2004년까지 일리노이주 상원의원으로 있으면서 대통령으로 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곳이 바로 이곳 시카고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카고에 대해서 강한 애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월까지 이 입장권이 매진이라고 하는데요. 언젠가는 꼭 방문해봐야 되겠죠. 자, 그런가 하면 어제 월드컵 소식도 또 이 시카고 한인사회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한국 축구 멕시코에 0대1로 아쉽게 패했지만은요, 곳곳에서 열띤 응원전이 펼쳐졌습니다. 3차전은 32강의 진출 여부를 결정짓는 경기이기 때문에 더 뜨거운 응원전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요, 주요 뉴스 전해드린 후에 이 미 전역에서 살림살이 캠페인을 시작하신 미주 한인 봉사교육단체 협의회 이 한영훈 조직국장님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소식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준틴스죠. 미국에서 흑인 노예 해방을 기념하는 가장 오래된 기념일이면서 연방 공휴일입니다. 텍사스주에서는 1980년에 이미 주 공휴일로 지정이 돼서 이날을 기념해 왔지만은요, 미국 전체의 공식 연방 공휴일이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준틴스를 연방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미국의 11번째 연방 공휴일로 공식 지정돼 있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 센터가 10년이 넘는 준비 과정 끝에 어제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시카고 남부 잭슨파크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서 조 바이든,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등 전직 대통령들과 영부인들이 참석해서 출범을 축하했습니다. 이 밖에도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 낸시 펠로우 전 하원 의장,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비롯해서 메르켈 전 독일 총리, 트루도 전 캐나다 총리 등 국내외 정계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스티비 원더, 코넌 브라이언, 톰 행크스, 앤 해서웨이 등 문화예술계 인사들도 다수 참석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현 정부의 권위주의적 행태와 또 분열의 정치를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는 누구도 법 위에 없고 법의 보호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면서 견제와 균형, 독립된 사법부,
자유 언론, 국민과 헌법에 충성하는 군대,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로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이 센터가 미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센터는 시카고 남부로 유치가 결정된 후 11년 만에 완공이 됐고요. 기부금 등으로 마련된 총 8억 5천만 달러가 투입됐습니다. 재단 측은 센터 운영을 통해서 약 250개의 일자리가 창출됐고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일반 입장권은 11월까지 매진된 상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위스에서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미국과 이란 실무회담이 잠정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양해각서 서명을 두고 워싱턴 정가에서는 하원 공화당을 중심으로 예산안 통과 등 의회의 정상적 기능 회복이라면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반면 셸리 무어 캐피토 상원의원 등 일각에서는 이란과의 최종 합의는 반드시 상원의 표결과 승인을 거쳐야 한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언론들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내용과 트럼프 대통령 발언 분석을 통해서 그가 경제 상황 악화에 겁을 먹고 종전에 합의했다는 사실을 실토했다면서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사설을 통해서 미국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비싼 대가를 치르는 와중에 이란 정권은 살아남았다면서 종전 합의를 혹평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은 놀라울 정도로 양보한 것이 거의 없다면서 미국에는 미미한 성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약 2달 만에 처음으로 갤런당 평균 4달러 미만으로 하락했습니다. 어제 AAA에 따르면 어제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달러 99센트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갤런당 4달러 아래로 하락한 것은 지난 3월 31일 이후 79일 만입니다. 차량 의존도가 매우 높은 미국에서는 휘발유 가격 갤런당 4달러라는 것이요. 소비자들이 고물가를 피부로 느껴서 소비 행태를 바꾸게 되는 심리적인 기준선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 타임스퀘어 한복판에서 총성이 울려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긴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4시경 타임스퀘어 웨스트 44번가와 7번가 일대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두 사람이 거리로 뛰어나와서 총을 쏜 뒤 달아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1명을 체포하고 총기 한정을 회수했습니다. 체포된 인물은 18세 미만으로 구체적인 나이와 혐의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총격으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 태생 시민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시민권 박탈 소송 건수가 올해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반이민 강경책의 일환입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을 넘어서 더 광범위하고 공격적으로 반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CNN 방송은 어제 법무부가 올해 10월까지 최소 250건의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고위 당국자의 말에 따르면 법무부는 올해 2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부정하게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29건의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이는 이전 연평균 시민권 박탈 소송 건수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시민권 박탈 소송 전담팀은 12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법무부는 내부적으로 민사 사기 전문 변호사 등을 차출해서 사건 처리 역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고위 관계자는 미국에 거주하면서 시민권의 혜택을 누려온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지 또 적격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하고 있는지 등을 더 확실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출생에 의해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시민권 박탈 소송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에 따른 자동 시민권 취득 제도까지 폐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중에 있죠. 대법원은 조만간 이 정책의 합법성 여부에 대해서 판결할 예정입니다. 이 부자들에게 거액의 일회성 세금을 걷어서 저소득층 의료보험 예산을 충당하자는 일면 이 억만장자세가 캘리포니아주에서 투표에 붙여질 전망입니다. 뉴욕타임스와 폴리티코는 어제 캘리포니아 주정부 국무장관이 억만장자세 도입을 추진해온 전 미 서비스 노조 서부 의료지부가 투표 상정에 필요한 유효 서명을 충분히 모았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미국 주내 주민투표 안건으로 올리려면은 87만 5천 명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올 초부터 서명 운동을 진행해서 이 요건을 충족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조가 6월 말까지 이를 발의하게 되면은 올해 11월 억만장자세 도입 여부가 투표에 붙여지게 됩니다. 억만장자세는 최소 11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한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자산의 5%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세금은 일회성인데요. 메디케이드 예산에 쓸 것으로 보입니다. 이 11억 달러의 5%면 상당한 액수의 금액이 될 텐데요. 해당 억만장자들은 현재 캘리포니아를 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소식입니다. 지난 화요일 버팔로 그로브의 팀버힐 로드 200번지 구역에서 81세 남성, 60세 남성, 88세 여성이 모두 사망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망 원인이나 경위는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요. 버팔로 그로브 경찰국은 검시관실로부터 최종 보고서를 받기 전까지는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경찰국은 성명을 통해서 현재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고 이번 사건을 자연사 또는 약물 남용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 다른 가능성은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망한 노인 중 2명은 사망 전까지 호스피스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요일인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최고 76도, 최저 62도, 토요일인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고 79도, 최저 64도, 일요일 흐리고 곳에 따라 뇌우가 오겠습니다. 최고 67도, 최저 61도, 월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고 70도, 최저 57도, 현재 기온은 65도, 현재 시각은 8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도 살림살이가 팍팍해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게다가 경기 침체까지 이어지면서 서민들의 생활고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한인들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죠. 미주 한인 봉사교육단체 협의회에서는 동포사회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국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자세한 소식을 미주 한인 봉사교육단체 협의회 한영훈 조직국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 미주 한인 봉사교육단체 협의회란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미주 한인 봉사교육단체 협의회는 미교협이라고도 부르고 영어로는 나카색이라고도 부르는데 1994년에 처음 시작을 했고요. 저희는 가장 쉽게는 이민자 권리 옹호 단체이고 내셔널 오르게니제이션, 전국적으로 활동을 하는 단체예요. 네, 저희가 저희만 혼자 활동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가 있는 단체로서 미국 전역의 6개 주에 각 주에서 일을 하는 그 지역 단체들이 가입 단체로 속해 있고 함께 이민자 권리 옹호 및 한인 동포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단체입니다. 일리노이에서는 하나센터가 저희 가입 단체입니다. 아,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권익 보호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그동안 해오셨습니까?
겁니까? 저희는 일단 그 이민법이 연방법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연방의회에서 친이민자적 정책을 통과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했고 또 뭐 가장 최근에는 미국 전역에 1,100만 명의 서류미비자가 있는데 서류미비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뭐 드림 액트라던가 아니면은 뭐 레지스트리 법안 여러 가지 다른 법안이 있는데 이런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사실 정책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이민자 사회 내에 깊숙이 들어가서 그 이민자 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어떤 일이 중요한가. 정책뿐만 아니라 정책 넘어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살림살이 캠페인을 시작을 하셨는데요. 이 살림살이 캠페인이란 무엇인지요? 예, 저희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고 보면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제 영어로 말하면 소위 말하는 affordability. 이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반면에 저희 서민 가정의 수입은 물가만큼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각 서민 가정이 일반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점점 올라가서 생활이 점점 척박해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생활이 척박해진다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 척박해지는 데는 미국의 정치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는 방향 때문에 서민 경제가 힘들어지는 게 더 많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 그리고 서민 경제가 힘들어지는 거는 서민들이라 함은 사실 자신의 정치 성향이나 아니면 종교 이런 것과 상관없이 모두가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한인 동포 특히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이런 서민 경제에 관련된 아이템에 집중을 해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가 이런 사고 과정을 거쳐서 만든 캠페인이 영어로는 Livable Life 캠페인이라고 하고요. 저희 한국말로는 살림살이 캠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흔히 하는 소리로 미국 생활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간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에 비해서 수입은 또 그만큼 따라가질 못하니까 당연히 삶의 실제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어려움을 토로하게 되는 경우들이 이전에 비해서는 사실 부쩍 는 것 같긴 합니다. 이 실제로 살림살이 캠페인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까? 캠페인은 한 3월 정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크게 말씀드리면 이제 3가지 핵심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리스닝 캠페인이라고 해서 그 한인 동포 사회 및 아시아계 이민자 사회를 직접 만나서 살림살이에 관련돼서 얘기를 듣고 어떤 점이 어려운지 들어보는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레티브라고 하죠. 반이민자 정서가 만연하잖아요, 요즘.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반이민자 정서의 가장 무서운 점은 사회의 여러 문제를 이민자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뭐 렌트가 올라가는 것도 이민자들이 많아서 올라간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이런 내러티브를 바로 잡자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저희 요소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미술대회 아트 컴피티션을 하고자 해요. 그래서 조금 이게 생뚱맞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민 경제에 영향을 받는 분들은 본인의 성향이나 백그라운드에 상관없이 모두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정치 고관여자 분들과 많이 활동을 해왔는데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지금까지에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도 당장 내 그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을 정치로 어떻게 풀 수 있는가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미술 대회를 하면 이제 여러 나이와 뭐 계층 이런 분들이 다 조인을 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좀 초대하는 차원에서 이런 아트 컴피티션을 하기로 했거든요. 3가지의 핵심 요소로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고 올해는 그리고 지금까지는 일단 저희가 리스닝 캠페인에 많이 집중을 했어요. 저희가 지금 가입단체가 일리노이, 텍사스,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 그다음에 버지니아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각 주에서 직접 도어나킹, 그러니까 그 유권자들의 집을 방문하고 또는 폰뱅킹이라고 해서 또는 전화를 통해서 그리고 테이블링, 뭐 H마트라던가 이런 중부시장 앞에서 테이블을 차려놓고 한인 사회와 직접 이야기를 듣는 그런 그 과정을 거쳐서 1,500명 정도의 분들과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렇게 5가지 보기를 드리고 이 중에서 가장 지금 가정 경제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아이템이 뭐냐 이렇게 여쭤보면서 대화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5개가 이제 affordable home, 그다음에 뭐 affordable healthcare, 주거 비용, 건강 보험 또는 건강에 관련된 비용, 그리고 time to spend with family, 그러니까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그다음에 child care, 그리고 마지막으로 meaningful job, 양질의 직장 이렇게 5가지 중에
가사까지를 가지고 이제 커뮤니티 멤버들이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 6개의 주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의 공통적으로 헬스케어가 가장 너무 비싸지고 있다. 뭐 그렇죠. 보험에 대한 프리미엄이라던가 아니면 의사를 보러 가는 가격 자체가 점점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41%의 주민들이 헬스케어를 뽑아주셨어요. 뭐 미국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미국의 그 건강보험 시스템이 정말 엉망이잖아요. 가격은 점점 더 비싸지기만 하고 서비스의 질은 점점 더 낮아지는. 그래서 저희가 일단 뭐 이 캠페인이 3개월밖에 안 됐지만 그리고 올해는 일단 11월 그 중간 선거까지 이 캠페인을 쭉 진행할 예정인데 헬스케어가 이렇게 많이 나온 걸 보니 앞으로의 트렌드도 아마 헬스케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어떤 데이터가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갖게 되신 것 같은데요. 우리 한 선생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이런 설문조사 결과 그리고 동포들과 직접 만나서 이루어진 대화들을 통해서 좀 개인적으로 느끼신 점들이 있으신지요? 저도 사실 뭐 버지니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주에서 이 활동을 했는데요. 일리노이 주민들하고도 얘기를 했고 지금 이민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사실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째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매달 나가는 그 물가 상승, 익스펜스의 상승으로 압박을 받고 있고 또 이민자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게 뭐 아이스든 아니면 여러 가지 합법적인 신분도 공격을 하는 정책을 바꾸고 있는데 이렇게 양쪽에서 공격을 받으니까 사실 이민자 커뮤니티는 탈출구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미교협 활동을 하면서도 예전에는 보면 뭐 영주권이나 시민권 있는 분들은 약간 이민자 이슈가 본인의 이슈라고 생각하지 않고 큰 관심을 두지 않은 한인 동포들이 많았는데 작년부터는 이제 저희 핫라인을 운영 중인데 핫라인에도 영주권, 시민권 가진 분들이 불안해서 전화를 많이 주세요.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민 정책을 통해서도 고통을 받고 계시고 그다음에 물가 상승의 고통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동포 사회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주 한인 봉사 교육단체 협의회 등에서 하실 일이 많은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이 살림살이 캠페인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바는 무엇인지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한인 동포 사회에서 좀 더 미국 사회의 정치에 큰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단순히 뭐 이렇게 인물 또는 정당을 떠나서 정말 내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하는 정치인이 누구인가 이거를 보고 유권자분들은 한 표를 행사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본인이 유권자가 아니더라도 목소리를 투표를 통해 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낙하색이라던가 또는 하나센터와 같은 시민사회 단체와 힘을 합치면 저희에게 필요한 정책이라던가 이런 기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큰 관심을 보여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어디서 시작할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또 일리노이에 사신다면 아주 운이 좋게도 하나센터가 되게 다양한 활동과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센터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작은 목소리라도 지속적으로 내야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또 그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 오셨고 앞으로도 더 큰 목소리를 키워나가야 한다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앞서서 말씀하시면서 이 미술대회도 개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예, 일단 저희가 리버블 캠페인에 관련된 홈페이지를 만들어놨어요. 인터넷에 alliveablelife.com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거기에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리스닝 캠페인에 관련된 서베이 폼도 작성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트 컴피티션 클릭을 하시면 거기에 아트 컴피티션에 대한 정확한 약관과 그다음에 뭐 어떻게 서밋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본인의 작품을 직접 서밋할 수 있는 폼도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고 서밋을 해주셔도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뭐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어린 자녀가 서밋을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중장년층들도 함께 하고 싶다 하시면은 작품을 출품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품하신 작품은 저희가 저녁에서 저희 커뮤니티 멤버 중에 한 6분 정도 그 심사위원을 뽑아서 그분들이 가장 우수한 작품을 하나 뽑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저희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그 파퓰러 보트 투표를 통해서도 한 작품을 뽑기 때문에 이렇게 두 작품을
각 에이지 그룹마다 2작품을 뽑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출품하실 수 있습니다. 네, 좀 전 연령층에 걸쳐서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그림들이 출품이 됐으면 합니다. 자, 끝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미주 한인 봉사교육단체 협의회 이 조직 국장님으로서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끝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서민의 삶이 이민자의 잘못도 그다음에 우리 잘못도 아닌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부자, 빌리어네어들만을 위한 미국 사회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 저희 모두의 힘이 필요하니까요. 내가 한 개인으로서 너무 힘이 미약하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가 힘을 합치면 분명히 이룩할 수 있는 변화가 있으니까 그런 비전을 갖고 저희와 함께 일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함께 할 수 있는 단체가 그 시카고에는 하나센터로 있잖아요. 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하고 계신 현재 시각 8시 55분 지나고 있는데요. 이 소식 안 전해드릴 수가 없네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에서 개최국 멕시코의 벽을 넘지 못하고 아쉬운 석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선수들이 꽤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이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 어제 저녁 열린 A조 2차전 경기에서 멕시코에 0대1로 패했습니다. 전반전을 0대0으로 팽팽하게 맞서면서 잘 버텨냈지만 후반전 초반에 나온 수비진의 실책이 결승골로 이어졌습니다. 같은 조의 체코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1대1로 비기면서 한국은 다행히 조 2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오는 24일 저녁 8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조별리그 최종 3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이 경기에서 최소 무승부 이상을 거두게 되면 32강 토너먼트 진출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네요. 한편 미국 대표팀 오늘 오후 2시 시애틀 루멘필드에서 호주와 2차전을 갖습니다. 팍스 TV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금요일 주말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안전하고 또 은혜가 넘치는 그런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온 시카고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 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AM 1590, FM 95.9, WCGO 에반스톤 시카고입니다. The views and opinions in the following show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at of this station or its ownership.